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어 다양한 치사한 일을 겪으며 결국에는 통쾌한 복수를 이룬 40대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이는 예전의 이야기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서러웠고 혼자서 구석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등의 일도 있었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매우 빠르게 시집에 가야 한다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친구들이 술 마시고 연애하며 즐기는 동안 저는 꽃집에서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한 사람이 제게 관심을 보이며 계속해서 저를 쫓아다닌 후 그와의 연애를 시작하고 결국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딱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하루 종일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만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편과의 연애 그리고 서두르게 된 결혼이 저에게는 도피처이었습니다. 벌써부터 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일륜지대사인 결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때는 그저 결혼이라는 것이 제게는 꽤 확신이 서는 미래였다고 하고 싶네요.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건물에서 청소와 관리 같은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벌고 계셨었는데 이게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고 특수구역 관리라고 해서 남들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청소하시면 돈을 벌고 계셨어요. 예를 들면 에어컨의 곰팡이 청소, 스팀 청소, 난방기구 또는 환풍기와 같은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하시는데 정말 바쁘셨죠.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에어컨 청소를 시작하시다가 일이 밀려 큰 건물에 있는 에어컨 환풍기와 같은 부분에 쌓인 먼지와 곰팡이를 스팀기로 깨끗이 처리하셨어요.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라 전문 인력이 필요했고 그 시장에 진출하신 부모님은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여 계약 건수를 늘리셨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예약이 밀려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바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말고 부모님과 함께 청소 일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잘 되셔서 기쁘네요. 딱 좋다니까 적당히 일거리도 들어오고 돈도 되고 직접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그것을 반드시 사람을 고용해서 해야 하고 앞으로 전망도 좋은 직업이라서 괜히 남들이 보는 눈을 신경 쓰다가 좋은 게 있으니 놓치지 말고 우리 따라다니는 아이가 싫다니까 청소하는 일 말이 쉽지 않아. 그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직까지는 젊으니까 어딘가 취직할 곳이 있는지 기웃거리면서 살래요. 청소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벌어서 좋다고 하더라도 몸이 힘들지 않나요? 게다가 정년이 없는 직업이니까 나중에는 일할 일이 없을 때를 대비해 그때에 엄마나 아빠에게 기술을 배워서 일하러 다니게요. 지금은 그것을 싫어해요.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들어가라는 일만 배우는 것을 싫어하고 꼬치 구석에서 계산을 하거나 가위질을 하는 것을 보며 푼돈을 벌자는 그런 생활은 가지고 싶지 않아요. 무슨 돈을 벌겠다고 그래. 꽃 꽂으라고? 배우면 몰라. 휴,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보조하며 돈이나 빠지면서 어떤 기술을 배워 취직을 하겠다고 그러냐 말이다. 아유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잔소리하지 않아도 나도 친구들이 하나둘씩 취직하는 것을 보며 느끼는 게 있으니까 고민 좀 더 하다가 취업할게요. 적어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알아야 취업하고 그럴 거 아무래도 평생 다닐 직장인데 입사한 후에 내가 나랑 적성이 안 맞으면 어떡해? 그런 실패는 쉽지 않아 신중한 거라 해둡시다. 신중은 개뿔. 하루라도 집에서 더 빈둥거릴 생각으로 서는 주제 아유 답답해 죽겠다 하죠. 좋은 일이 널려 있어 우리 딸은 뭐가 좋은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말이야 내가. 오죽 답답하면 큰딸 앉혀놓고 이런 잔소리를 하겠어. 하루 빨리 시집이라도 가던지 남편이라도 돈 벌어오면 먹고 사는 문제야 해결이 되겠지. 좋은 남자 있으면 결혼이나 빨리 해라. 아, 나 진짜 확 결혼해버릴까? 이렇게 엄마 말대로 허송세월 보내느니 감내해 나를 키우고 남들 애 키우면서 힘든 때 나는 놀러다니면 좋지 않겠어. 싱겁을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휴, 집밥상 하나 안 차리고 먹는 게 남편 밥 차려주고 애들 챙기고 퍽이나 잘 나갔다 밥은.
우리한테 애를 맡기고 놀러 다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자리나 빨리 알아보셔. 너도 이제 다 컸는데 엄마와 아빠한테 언제까지 용돈 받으면서 살 거야? 꽃집에서 일하거나 그 글품 돈으로는 한 달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고? 아, 정말 답답하다. 친정 엄마는 저를 붙잡고 농담으로 결혼을 빨리 해라고 하셨었는데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저에게 반해버려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길 원했고 저는 남편의 불도저 같은 모습에 휘둘리다가 결국 결혼을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불안한 미래에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엄마 말대로 결혼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다 보면 언젠가는 노후 준비도 될 테고 제 나름의 성취감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요. 사실은 피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타이밍 좋게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옆에 두고 싶다는 남편이 나타났고 저도 이 사람 정도면 결혼 생활이 꽤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먹고 나니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그날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눈앞에 선명하게 그때의 공기 온도까지 기억이 나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게 보자마자 아래서부터 위로 쭉 훑어보시면서 입은 옷이 어떤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1차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하게 그냥 가족이 될 사람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인데 긴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맴돌았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살펴지는 느낌이었고 자세도 저절로 바르게 펴지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실지 가장 궁금했지만 잠시 후에 시어머니께서 어서 와라. 오늘 수고했어. 라는 말을 먼저 꺼내셨어요.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으신 채로 저를 올려다보시며 물었습니다. 그래, 아가씨가 우리 아들과 연애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더군요. 아가씨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는데 혹시 어디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면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 아들과 같은 회사에서 만난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근처에 있는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저희 꽃집에서는 간단한 커피 같은 음료도 팔고 있습니다. 오묘하게 눈길을 주고받다가 연애하게 되었어요. 꽃집 사장님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에요. 그러자 대화가 이어졌는데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나이에 어디 취직을 안 하셨다고 하니 집이 좀 괜찮게 사는 집인가요? 저희 부모님은 건물 값을 계속 보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청소하시러 다니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분께서는 그 업무를 10년 가까이 하셨다고 하셔서 자신만의 여러 가지 경험도 쌓으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바쁘게 근무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청소 업무를 하시면서 일을 전국을 다니며 수행하시다 보니 기름값도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머리가 아파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시나 봐요. 그 나이에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가 하면 부모님께서 건물 청소 일을 하신다고 하셔서 마음이 뒤틀리는 느낌이 드는 모양입니다. 어머님은 편두통 환자처럼 관자놀이를 매만지며 깊게 한숨을 내쉬시는 걸로 보아요. 사실 남편의 고향을 방문하러 갔던 제일 처음인데 사전에 본 적도 없었고 남편이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어서 단지 보통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전 정말 상상조차 못했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본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본가는 꽤 땅값이 나간다는 동네의 마당까지 달린 2층 집이었어요. 겉으로만 봐도 세련되게 지어진 집이라 부자의 냄새가 소소하고 우아하게 지어진 다음 벼락이 집을 감히 훔쳐볼 수 없게 만들어서 위압감을 주곤 했거든요. 그런 무게감까지 느껴지는 집이었죠. 저는 연애할 때는 상상조차 못 해봤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서야 그제서야 남편이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 내가 사람을 좀 의심하는 버릇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아직 젊고 활력이 넘치는 나이에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혹시 우리 아들이 돈 때문에 만났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돈에 의한 결혼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냐는 의문이 들어요. 저는 사람 판단 능력이 꽤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보니까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것 같지는 않고, 돈 없어서 우리 아들을 만났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결코,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가 평소에도 매일 출근할 때 정장을 입고 다니거나 카라티 입고 다니는 걸 보니 돈이 많다는 생각을 한 적이 전혀 없어요. 게다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작고, 근처 오피스텔에 비하면 구축된 건물이라서 집이 이렇게 화려할 것 같지도 않았고, 다니는 물건 중에 호화로운 명품이 있는 것도 없고, 시계도 맨날 전자시계만 차고 다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누가요? 사람을 보고 그가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아들이 하고 다니는 행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분위기 속에서 그분이 부유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귀티나게 키웠나요? 어머님 손길이 닿았을 때는 부티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돈을 보고 만난 적은 전혀 없어요. 돈이 있건 없건 이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했다 생각해 결혼을 결심했어요. 제 진심이니까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워낙 천성이 착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결혼할 마음도 생겼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아니요. 우리 남편은 말씀하시듯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력 있는 사업가이신 우리 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요?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아요? 나는 참 너의 소심한 면을 모르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가 결혼할 때 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손을 흔들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이라 하더라도 몸에 명품이라도 하나라도 입고 다니면 집에 돈이 많을지도 의심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 남편은 정말로 검소하게 살던 분이에요.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러 가도 휴지조차도 꼭 원플러스 제품을 원하는 사람이었고 식자재는 마트 끝자리에 있는 곳에서 싸다고 하면 반드시 퇴근 후 가보는 사람이셨어요. 일찍이 혼자 살며 활력이 넘치는 성격인 줄 알았어요. 그런 모습을 누가든지 함께 살아가며 눈치챌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의 체력에 홀딱 반하였다고 생각하며 그저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억울하게 남편에게 몰리게 되었죠. 나는 이 결혼이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현재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결혼을 생각해 볼지도 모르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서로 얼마나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의 가정과 결혼할 것을 바라고 있어요. 아가씨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정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서로 집안의 격차가 심하다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가정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아들이 처가에서 도움을 받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바라지 처가에 퍼주기만 하면서 손해볼까 봐 살기 싫어. 정도만 말해도 내 의도를 이해할 거야. 무슨 말인지 잘 알아. 아직 시작도 안 해봤는데 단호하게 반대하시니 제 사기가 무너져요. 정말 당신이 어떤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하고 미래를 함께 그리기에 충분하니까 결혼까지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렇게 속물로 오해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내 뜻을 잘 알 것 같아서 좋네. 내가 키운 아들이라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기준이 조금 높은 편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밥 먹자.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우리 집이 어디 있고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우리 아버지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어서 단지 그냥 보통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만났어요. 몇 달 동안 쫓아다니면서 겨우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강인하고 근사한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막연히 결혼한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얘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왜 그래요? 엄마는 절대 반대하셔야 해요. 집안 사정이 서로 맞아야 결혼 생활도 서로 배려하며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에 너무 집중하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퍼주기만 하다가 골이가 깊어져서 이혼을 하게 된다는데 이혼을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한 일도 아닌데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무조건 품어주고 보듬어 줄 수 있어. 그리고 엄마와 아빠에게 돈을 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을 테니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나도 내가 벌어서 내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반대한다고 해도 나는 결혼을 무조건 할 거야. 나한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반기를 들고 무조건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서 마음속으로는 자리를 떠나고 싶었는데 남편이 내 손을 꼭 붙잡은 채로 시어머니에게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하다 말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면서 항의를 하는데 결혼하겠다고 찾아와서 놓고 당신은 왜 그러느냐 하고 도망칠 수 없는 위치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마치 보리자루를 들여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가만히 앉아서 두 모자의 싸움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로 침이라도 튀길 듯이 말다툼을 멈추었고 저는 무념무상으로 그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아버지께서도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반대하시면 뭐라고 할지 몰라요. 그냥 혼인을 신고하고 둘만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그런 줄 아시나요? 전 이런 사람을 결코 못 본 적이 없고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말리지 마세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던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해요. 남편은 위풍당당하게 말을 하고 제 회견은 완벽히 묵살당해버리며 남편한테 되돌려지고 말았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누르다 했지만 고집을 부리는 남편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생각보다 제게 호의를 보여주셔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남편에게 슬쩍 헤어지자는 식으로 말해보기도 했었는데 남편은 결코 그런 말은 하지 말라며 시부모님의 호의를 얻겠다고 했고 결국에 저에게 뜨뜨미지근한 허락을 받았어요. 시댁에서는 결코 도와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시면서도 결혼식에 참석하셨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한 것이 죄인 줄 알았지만 결혼식을 하겠다고 하자 사돈께서 대기에서 함께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도 지원을 아낀다는 거였죠. 청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벌어야 하나요? 도와주시겠어요? 아니, 그 정도만 도와줄 테니까 이상은 바라지 마세요. 너희 집은 이미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 나는 아들의 미래가 정말 걱정돼. 엄마가 왜 우리 처가의 노후 걱정을 하냐 하면요. 두 분 다 정정하고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으신 분들이니까 엄마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답답해서 죽겠어요. 정말. 아무튼 탁 비슷한 수준으로 다가해 줄 테니까 모자란 부분은 너희들이 해결하던지 결혼식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냥 같이 살던지 알아서 처리하세요. 우리 집안에서는 개원이 다름없는데, 으휴, 그동안 나와 내 아버지가 뿌린 추기의 반이나 거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정말, 아이유, 내가 속 이상해서 원죽이 그의 축하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돈을 돌려받으려고 내는 돈인가 뭐예요? 아이, 아무튼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걱정 마세요. 남편이 신이 나서 호언을 장담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자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달에 벌었던 돈을 쭉쭉 제 용돈으로 써왔기 때문에 뭐를 하든 돈 한 푼도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눈을 삐딱이로 뜨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저는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 대출을 받아서 시작한다는 건데 집을 사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정말로 막막했어요.
대출도 남편의 이름으로 받아야 했고, 대출이라는 게 어차피 이자까지 포함해 갚아야 하는 돈이니까 심적으로 너무 큰 부담감이 들었어요. 그때의 친정에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청소를 하시면서 고추가 아픈 일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준비물 없어서 돈이 부족했지만 친정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신 돈은 많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그 금액을 듣고서도 단 한 푼도 더 선뜻 주시지 않으셨어요. 실속이라 계속 얹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친정에서 주신 금액만큼만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남편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죠. 이 집도 조금 비싼 편인데 우리 아이가 가을까지 여기서 살다가 돈도 저축하고 이후에 아파트를 사기로 했어요. 그때 대출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돈도 이리저리 들어가고 있어서 대출 부담이 좀 있으니까요. 사이에 당신도 취직을 하고 나도 돈을 앞구리 모으면 충분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 하자. 신혼부부한테 방 여러 개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지금은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 더 낫지. 아, 나도 얼른 취직 자리를 알아봐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올 테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서 보란듯이 잘 살아보자. 당신 말대로 나도 오기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 누구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고 싶어. 저희의 포부와 희망과는 반대로 시댁, 특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는 걸 아시고는 더욱더 화를 내셨죠. 아니, 신혼집이라는 게 어디 방 2개 딸린 필라도 아니고 원룸이란 말이야. 그것도 우리 아들이 혼자 살고 있던 걸, 내가 정말 말을 말자 이래서요. 저희 집이 아닌 집과의 사도는 맺지 않는다는 친구들의 말이 이해된다. 아이고, 도대체 이 원룸에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결혼 선물을 전달하러 찾아온대. 그걸 주는 건 된다는지 모르겠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여보내는 것 같진 않아서 금가락지를 안 받아도 돼요. 왔는데, 아이고 이건 그냥 팔아서 결혼 비용에 쓰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휴, 제게 금가락지 하나만 선물해 주셔도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시든지 마음 좋아서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주신 금가락지란 아무리 싫어도 제 며느리로 인정된다는 증거로 느껴졌고, 그래서 소중히 간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제 남편과 함께 환영받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돈이 되지 않아 결국은 부모님을 따라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원래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더니 청소도 할 만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너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할 거면 신혼인데 집안까지 따라다니기에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서울에서 우리와 계약한 몇 군데의 장소에서 청소하는 법을 배우자. 제일 중요한 건 환풍기와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곳을 잘 살펴보고 배우도록 해야 해. 이것도 다이한 일이 많으니까 위험하게 일을 하면 안 돼. 친정 부모님은 신이 나서 저에게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하시는 청소일이라는 것은 계단이나 복도와 같은 곳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구역에 관련된 부분인 난방기구나 환풍기와 같은 전문적인 작업을 다루는 것이라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스팀기계 다루는 것도 무거워서 위험하기도 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있었죠. 부모님은 저를 따르자 초보로 배려해 주셔서 쉬운 일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해 주셨지만 항상 쉬운 것만 찾아서 하다가 이번에는 진짜 노동을 해보니 정말 어려웠어요. 남편은 퇴근 후에 녹음이 되어 있는 저에게 항상 격려의 말씀을 건네면서 미안해했지만 노동으로 인해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청소는 비포어와 애프터가 명확해서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점점 청소일에 흥미를 느끼고 친정 부모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청소를 하시는 것을 알 것 같지만 청소기를 돌리고 각 구석을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전화 같은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저는 돈을 받고 매우 큰 청소를 하다 보니 휴대폰을 만질 시간도 없고 벨소리를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나 특수구역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쉬워서 절대적으로 집중이 필요했고 휴대폰을 더 멀리 두고 있었습니다. 스팀 기계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했어요. 제가 일하는 것을 명백히 아시면서도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지 않아서 잔소리했어요. 왜 내 전화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안 본 적이 없어서 예의도 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이런 식이니 무식한 집안 사람들과 연을 맺으면 안 되는데 내가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 봐. 내가 급한 일이라도 있어서 전화를 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전화 연결이 안 되니 화가 나. 내 전화를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시어머니들에게 해준 것 하나도 없는데 시어머니의 대접은 받고 싶었었는지. 저에게 잔소리를 쉼없이 하셨죠. 어쨌든 반대하는 결혼을 해버렸으니까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물론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당시엔 어리기도 했고 신혼 초반이라서 더 이상 점수를 깎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에 수긍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청소를 하며 점점 익혀나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숙련자가 된 저는 시어머니께서 가끔 청소나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제게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집안일에 대해 불평을 하며 제 길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란 기간이 흘러가게 되었고 이러면서 저희 부부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도련님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은근히 전해주며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를 시댁으로 데리고 오게 해 소개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남편은 오랜만에 시댁을 찾아가 밥을 먹게 되었죠. 그 사이에 우리 부부는 아들도 한 명 낳아 키우고 있었지만 이야기를 하면 불화가 일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주 사랑은 내리 사랑이다 하지 않았나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쟤를 싫어한다 해도 아이는 절대 싫어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시어머니는 제 부부 사이에서 나온 아이든지라 아이까지도 탐탁지 않더라고요. 벌써 결혼한 지도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시어머니께서는 나만 보면 잡아먹고 싶은 식으로 적대적으로 대하신답니다. 아이가 아직도 한글을 못 배웠다는 게 문제라네요. 우리 아들은 한글과 숫자는 빠르게 익혔지만 애가 아빠를 닮아야 한다니 사이에서 갈등이 있네요. 재미를 닮았으면 도와줄 게 없지만 탑이 될 일이 많다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보세요. 청소일이나 제대로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데 막노동이긴 하지만 돈은 좀 버는 것 같다고 해요. 청소라는 것의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박 닦으면 그게 청소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비웃거리려는 투로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만큼 언젠가는 시한이 올 거라 생각하며 참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아이를 데리고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도련님과 예비장인이 도착했다고 전해왔다면요. 시댁에 들어서더라도 남편과 나는 이미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상한 채 말없이만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했던 것과 비슷하게 예비며느리의 표정을 위아래로 살펴보며 동일한 질문을 하셨어요. 아가씨는 어디서 우리 아들을 만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그러더군요. 우리 아들과의 만남을 궁금해서 많은 질문이 생기네요. 첫째 며느리는 시원치 않은 애를 만난 것 같더니 그런 만큼 둘째 며느리에 대한 기대는 크겠네요. 학교는 어디를 졸업했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그러면서 불편하지는 않다는 느낌을 주셨어요. 네, 현재 대기업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에 있는 기업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혼자 이천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나, 그러시면서 연구실에서 일을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박사라니까 말이야. 학교는 어디에서 졸업한 거니? 아, 그 기업 말이니? 그럼 잘 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업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나? 어디서 나왔니? 박사 맞아. 대학원까지 졸업한 뒤에 교수님 추천으로 입학할 수 있었거든. 혹시 신촌에 있는 Y대학 아시지? 거기 나왔어.
대학원도 가정까지도 시어머니 눈에 확 띄게 졸업해서 맞이하여돼 당연히 시어머니 눈에 확 띄게 될 수밖에 없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선 접시를 내밀어서 살을 일일이 발라서 예비 사위의 숟가락 위에 올려줬대. 예비 사위는 구김살이 없어서 그런지 냠냠 맛있게 먹었어. 또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기특하여 시어머니 입까지 시큼해졌대요. 걸리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집에도 내성에 차는 똑소리 나는 애가 며느리로 들어오는구나. 아이, 내가 우리 둘째만큼은 제대로 된 여사를 데리고 올 거라 생각을 했지. 참 잘했다. 천생연분이야. 박사면 말이야. 공부도 무척이나 잘했겠다. 하긴 와이드 출신이면 난다긴다 하는 거 아니겠냐. 명문대식이나 졸업을 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했다. 아, 자식 머리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저는 시어머니가 은근히 저랑 비교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분란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군소리 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쎄, 제가 참을 수 없는 말을 시어머니가 했더라고요. 갑자기 박수를 짝소리 나게 치더니 너무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막 떠시는 겁니다. 어머나, 정말 이게 우연이 아닌 운명인가 싶네요.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단 얘긴 알고 계세요? 사업을 하다 보니 세금 문제가 꽤나 걸린다는 얘긴데 우리가 지금 각종 부동산세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남편의 사업은 계속 불안한 상황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세금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부동산 명의를 넘겨줘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너무 잘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도 똑같이 나뿐 아니라 애가 관리해줘야 나중에 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가 종현이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에 젓가락질 멈추고 놀랐어요. 최근 고민이 많았는데 여전히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며느리에게 줘야 친구들 사이에서 살고 있지, 말야. 남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겠니? 박사님께서 며느리에게 결혼 선물로 건물을 주시는 거 어떠냐고 말이에요. 내가 먼저 며느리에게 주려고 가지고 있었던 건물이었는데 결혼 선물로 받아들이겠다 생각하고 주세요. 신이 나서 말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너무나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으시고 박사 며느리 하시면서 건물을 예비 동서에게 주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장남이 이렇게 남아있어도 제가 그 건물이 탐스러운 거로 보는 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사님 며느리에게 주고 싶어서 도련님을 향해 몰아주시려 하시는 게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자식들에게 제공되는 재산은 공평해야 한다는 게 맞지 않나요? 제 얼굴이 거의 뚫릴 것만 같이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더니 시어머니는 신경이 나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제게 무시당하려는 건지 알 수 없더라고요. 제 눈빛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비 동서를 쭉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예비 동서가 제 눈치를 살짝 보면서 말씀하더군요. 아싸, 어머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왔습니다. 여기 형님이 명백히 계신데 저가 그 건물을 고지바로 받겠다니 멍청한 소리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보세요. 재산은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건물까지는 부담스러워서요. 아, 그건 며느리에게 줄 생각이기에요. 그건 내가 원하고 싶어 하는 건데 나누는 것은 나눠주고 부담스러운 점 하나도 없어요.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며느리에게 줄 생각이든 건물이 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지 준다고 했을 뿐인데 얼마나 좋은 건물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건물 관리나 청소를 잘 아는 사람이 관리를 할 것이어도 어떻게 할지 알 수 있겠습니까? 건물 청소를 할 건데 첫째는 무식한 해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 말에 다들 조용해졌고 마치 아무 말도 못하게 된 벙어리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내 얼굴은 벌거벗어져 있는 듯 했어요. 예비 며느리 앞에서 건물 청소를 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속이 화나서 식은 물처럼 끓어올랐어요.
어쨌든 그녀는 이 건물이 귀중한 것인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마치 모르는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어차피 무의미할 것이라든지 똥만 되겠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조만간 변호사나 세무사와 만나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겠습니다. 밟고 명예를 무릅쓰고 해버리자. 횃불도. 다 한 김에 말했다고 결혼 날짜도 지금 잡아버리자. 어디 후뼈구는 있네. 어머님은 해도 너무 막말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도 듣고 있는데 너무 하세요. 건물 명의를 갖는 것이 무식하니, 청소, 관리를 하니 그런 게 왜 나와요? 어머나, 너는 이 좋은 자리에서 왜 끼어들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그러니? 너 우리 아들 돈 받고 만난 거 아니라고 하더니 내가 건물 하나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그 건물이 파산이라도 하는 거야. 애초에 보고 만난 게 아니라는 내 말을 믿지도 않았지만 심수를 드디어 드러내는구나. 탐정이라도 한다고 그래요? 하나도 다 맞나요? 하지만 장남인 저희 남편이 무시하는 행동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려면 공평하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누가 박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누가 청소를 한다고 안 줄 것도 되겠습니까? 이건 예비 동선대로 소송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소송 영역을 다루며 앉아 있습니다. 저도 머릿속이 좁은 아이를 도와야겠어요. 어디 그런 건물에서 대거를 내는 인간이 제 건물을 탐내다니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아니, 어머니, 제가 끼어들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형님께서 너무 강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형님이 청소를 하긴 하지만 특수관리구역만 담당하고 계시죠. 형님께서 어떤 청소를 정확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건물에 있는 사업자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쁘건 상관없이 형님이 번 돈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나겠어요. 어머니가 돈을 계속해서 가만 안으셔야 합니다.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요. 우리 박사님 며느리가 똑똑하다고요. 청소만 하는 며느리보다 더 적게 돈을 받는다고요. 아니겠어요. 그건 이득이 아니라 노동 착취 아닙니까? 그리고 사장님 말씀이라니 이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형님이 건물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환풍기나 난방기와 같은 전문 관리사가 해야 하는 스팀 청소를 맡고 계십니다. 저희 사무실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관리해 주셔서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형님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고, 또 어떻게 같은 건물에서 일했나 봐요. 두 분은 그런 인연이 있었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사무실에서 연구하는 박사님과 사무실을 총괄하는 청소부가 같아서 청소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지 특수구역에서 청소를 하면 뭐? 장관급이라서 정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형님이 그 큰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청소업체 사장님이시자요. 형님은 현장에서 관리만 하시고 힘든 일은 하지 않으셔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사장님 하시면서 저를 드디어 돌아셨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청소일을 하시면서 골치 아픈 일을 겪으셨다고 하셨죠. 일거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세금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서 사업장을 차리셨네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임금 문제도 겹치면서 결국 사업을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죠. 전문 청소업체를 차리시고 짜잘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에어컨 청소 같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건물 위주로 일하고 있어요.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업과 계약을 맺어 일을 하며 점차 근무를 이어가셨습니다. 수주 업무도 진행하시면서 사업장을 설립할 때 회사명을 제 이름으로 등록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있으시고 저에게 일이 안정되면 사업을 맡겨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사업자 등록부터 은행 업무, 세무사 일 등 번거로운 일들을 제 이름으로 처리하여 일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제가 상당한 규모의 청소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가정 부모님을 모시며 청소 일을 하면서 현장 경험을 쌓고 현재는 사람들을 지휘하고 현장 관리 및 감독 일을 맡고 계십니다. 저는 현재 일을 하고 있었으며 계약을 따내고 영어까지 번역해야 해서 바빠서 우리 아이도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청소 작업을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대기업 연구소에 청소 계약을 맡게 되었고 현장에서 관리를 하다가 예비동서 사무실에 문제가 생겨 직접 일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연을 통해 예비동서를 알게 되었고 서로 친해지게 되었고 제가 도련님을 소개해주게 되었는데 시댁에서는 저를 싫어하고 호의적이지 않아서 예비동서와 도련님에게는 소개를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적인 인연인지라 결국 둘이 사귀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니겠냐고. 저는 이렇게 일을 한 이유도 없었고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며 괜히 시어머니에게 색안경을 사용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 동서는 성품이 착하고 고운 분이라 누구로부터도 미움을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일이었어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가 저의 처우를 이런 식으로 받으면서 시어머니 집에 시집살이를 당하는지는 전혀 몰랐었죠. 저는 처음으로 시댁에 방문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황당해서 제 행동에 대한 변명을 직접 해준 거였어요. 연매출이 엄청난 청소업체 사장님이신데 그 사실을 몰랐었군요. 얼마나 무관심하셨기에 제가 다니는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큰 건물까지도 청소 계약을 직접 하시는 분이셨어요. 재산이 얼마나 상당하신지요? 아니, 저는 어디서 이야기를 듣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들에게 주고 있는 거라면요. 요즘은 집을 다 대출로 산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집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좋은 아파트도 아닌데 돈을 벌어서 다 어디다가 쓰고 있는 거야? 강남에 아파트를 산 것도 아니고 강북에 평소 많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간 거 아니냐. 집이 강남에 있어야 한다는 신축이라든지 평소 넓어야만 부자인가요? 우리 남편 회사가 강북에 있으니 집 하나 좋은데 살아보겠다고 했거든. 출퇴근 길이 멀어지면 서로 힘들 거거든. 거기다가 교통체증도 어마어마하고요. 저는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제 사무실도 강북에 있으니까 서로 편하게 출퇴근하려고 그 동네에 집을 샀거든. 우리 아파트는 나름 좋은 아파트야. 단지 내에 어린이집도 있어서 우리 아이도 다니고 있고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어서 매물을 구하기에 적합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강북 아파트로 봐야겠어요. 너희 수준에 맞는 곳은 그 정도뿐이었어요. 사장님이라고 해도 세금을 내고 인부들에게 돈을 주면 남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박사의 며느리가 헛똑똑하다고 하지만 연간 매출과 순이익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남편이 몇십 년 동안 사업을 해왔지만 옆에서 늘 배웠던 게 없을까 봐요. 연간 매출과 순이익은 다르다고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모든 정보가 나오는 법이죠. 형님이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고 하던데 휴대폰으로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셨다고 휴대폰으로 우리 회사 이름을 검색해서 보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출이 나오니까 시아버지가 그걸 보고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번 무시해주던 며느리가 자기 잘못을 시인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회사 운영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이 높았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데라 사무실 청소 등을 하는 업체를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이겠지요. 제 동료도 자신의 첫째 며느리가 경영하는 회사에 청소를 맡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도 추천을 받아 결국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그곳에서 숨막히는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저는 너무 떨어진 와중에 가문을 소개받아서 마침내 결혼을 약속했다고 얘기해보니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말을 끊으셨어요. 가식적인 얼굴을 지었지만 말을 바꾸더라고. 그렇죠. 그래. 우리 첫째 며느리가 참 대단한 며느리 같긴 하지만
고집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우리랑은 성격이 잘 맞지 않아서 친하게 어울리긴 어렵지만 말이야. 그래도 자기 일은 소신껏 잘하고 있었으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겠지. 아이, 우리 첫째 며느리가 아주 자기 일에 사명감이 있다는 말이야. 애써 수습하면서 칭찬을 하는데, 이미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었죠. 어떻게든 박사 며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런 건지 뭔지 제가 다 이해한다는 듯이 온화한 척 말을 하더니 저는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그냥 황당해서 헛웃음만 지었어요. 근데 저랑 남편도 그랬지만 자식이기는 성의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도련님과 함께하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에 동의해 주셨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건물 소유권을 동서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금가락지 하나도 받지 못한 채 동서에게는 건물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 부부에게 이같이 모든 것이 뚫리게 만드는 상황이었다. 그 과정 속에서 2년이 지난 후에 사건이 발생했다. 시아버지가 신용보증을 잘못해서 억억 원의 빚을 질러들고 사업장도 어려움을 겪다 망하게 되었다. 건물 대금을 물어야 하지만 보증 선고와 빚 상환으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회사는 파산, 직원들은 임금 이 빚까지 뒤집어지면서 전부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동서에게 달려가 건물을 되돌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준 그 건물 말입니다. 아이야, 빨리 팔아서 돈 좀 걷어야 해요. 지금 집에 육딱지가 다 붙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건물이든 나발이든 재산을 다 처분해야 해요. 그 건물은 우리가 주고 얼마 되지 않아 팔아버렸습니다. 이미 주신 건물이라 다시 돌려달라고 하실 줄 몰라 팔았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망연자실하셨죠.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건물을 주는 게 어떤 말입니까? 그 부동산세는 어떻게 내겠어요?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터지면서 건물 세입자들도 모두 떠나 월세도 받을 수 없었는데 어떤 돈으로 그 건물을 유지하겠다가 빚내고 세금을 내다가 결국 건물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봐야죠. 세금을 낸 후에는 남는 돈이 없네요. 동선의 친정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돈을 빌려주어야 했고 남은 돈은 아예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절망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 바라보며 우리에게 아무 말도 없이 아이고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라며 한마디 했지만 그 말만 믿고 지금까지 돌려막았어요. 큰일이 생겼어요. 형님께서 가서 한번 도움을 청해보세요. 그 건물 사람들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셔서 그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부모님이 정말로 단숨에 찾아오셨죠. 갑자기 찾아온 시부모에게 놀랐어요. 미리 동생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이 바로 그날 오겠다는 것을 의미했나 봐요. 몰랐는데요. 아무튼 제가 도착하자마자 건물을 진짜로 사셨다며 난리를 치더군요. 동서에게 주었던 그 건물을 제가 사서 우리 회사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1층에는 우리 친정 부모님이 계셔서 이젠 아이들도 많이 자랐고 현장 다니기 어려워서 여유롭게 장사하실 수 있도록 전통차를 판매하는 카페를 내드렸죠. 부모님께서 그 카페를 확인하시고 빌면서 돈을 좀 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 모습을 남편도 봐야 했었지만 우리가 과거에 했던 선행을 사과하면서 되돌려받아도 된다면 평생 우리를 미워해도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무식하게 돈을 얻는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에게 해준 것 이상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해도 저는 항상 이해하고 감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집안 차이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저를 무시한 후 결국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네요. 6년 만에 이렇게 전세가 뒤바뀔 줄은 예상치 못했어요. 저희는 어른으로서 매우 미련하게 행동했고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무시하고 혼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정말 어리석어서 손해를 봤네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을 인정하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설득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고 싶었어요. 제 남편의 부모님과는 애정이 깊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어리석었던 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알 수 없겠지만, 전도 생각이 있었답니다. 남편은 굳이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시부모님을 위해 노력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내가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도와주고자 했어요. 시아버지의 사업이 날아가서 안타까워요. 아쉬운 일이지만 보증서를 서서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러나 공짜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제가 일 해봤을 때 안 되죠. 급한 빚부터 일단 끄고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공짜로는 결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제가 그동안 당한 수모가 있는데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월급은 주겠지만 제가 갚아야 할 돈은 제외하고 월급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탁 늙어 빠져서 청소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일은 쉬운 일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헉헉거리는데 다른 일은 없나요? 그럼 가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급한 자리가 청소하는 일뿐이라서요. 그 뒤로 딱 돈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당장 생활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비를 얻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남이 알지 못할 것 같아요. 빚을 갚아야 할 압박이 남아있던 때에 그분께서 저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찾아오셔서 현재 제가 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버이님도 제가 쉬운 일을 찾아주시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싶어 하신다.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이 기회를 통해 제게 제대로 복수할 수 있는 마음만이 남았다는 것이죠. 월급도 다른 일반 직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받고 있고 빌려간 돈만큼을 제외하고 있다. 이후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자신 있는 모습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며 불평 없이 일을 하고 계시기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늘 저에게 잔소리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으며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시가 얼마나 편하게 지내는지 모른다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몰라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더군요. 그렇게 업신여겼던 사람이 나중에 사장이 되어 자신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런 운명을 누리기 위해 저는 참아내고 견뎌왔습니다. 한마디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